여의도 매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이제 결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처음부터 뭐 좀 한시적인 어떤 공직자 신분이고, 그리고 또 뭐 결별이 또 예고돼 있었잖아요. 그전부터. 예. 그래도 예고된 것보다는 좀 빠른 것 같아. 아, 그래요? 원래 예고는 2년 일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이제 드러났던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일하고 있는 그 법적 지위가 특별 공무원이야. 나도 이상했어. 왜냐하면 아니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우리랑 법과 제도 가치 판단이 다르다 하더라도 현직에 그것도 다양한 분야의 직접적인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부의 비즈니스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로 따지면 장관직을 앉아있다? 얘는 이해충돌 상충 이런 게 없는 나라인가? 그렇죠. 예. 난 그랬는데 그나마 그래도 완전 아사리판 나라는 아닌 게 이게 특별 공무원이라는 제도였고 그게 바로 130일까지 한정적으로만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더만. 근데 내가 판단하기론 트럼프는 필요하면 법과 제도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사람이잖아. 야, 그렇죠. 이제 트럼프도 슬 부담이 되는 거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특별 공무원의 신분에서 나와서 뭐 테슬라 뭐 경영에 이렇게 뭐 매진하겠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나도 올해 여러 유튜브 다니면서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 계좌도 그렇고 테슬라를 주목했어. 야, 너라면 형이 잘못한 거니? 어느 나라 대통령과 공동 정부의 주인공이 됐고 네. 그 공동 정부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가장 혁신 역량이 뛰어난 최고의 CEO로 인정받아왔던 사람이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뉴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택시, 스타링크 모두가 규제와 법에 허들이 막힐 수 있는 신규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정부 내각의 수반으로 들어간다? 그럼 그 규제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 다 철폐되겠지. 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신규 비즈니스에서 외국에서도 미국 가서 돈 좀 벌어보자 들어올 것들 얼마나 잘 막을 수도 있겠어. 그렇죠. 제가 테슬라를 추천한 게 잘못됐나요? 그런데 이놈이 이 손이방정이었지. 그거는 너무 EQ 떨어져. 그러게요. 그리고 나 진짜 EQ가 이렇게 바닥인 사람 정말 간만에 처음 보는데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큰 판을 할 거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 자기 주장처럼 난 특별한 사람이고 일반이라 쳐 그래도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국가는 기업이 아니잖아. 기업은 미국 같은 경우 사장이 You fire, 너 나가 이렇게 해도 돼. 네, 그렇죠. 그리고 너 봤어?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에 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그 트위터에 높은 사람들하고 화상회의하는 거. 그 실제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한번 오늘 꼭 찾아봐. 여러분들도 꼭 찾아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트위터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오너지, 그 사장하고 대주주하고 화상회의에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얘는 계속 초지일관 웃는 모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랑 줌회의 왜 하는지 아시죠? 왜요? 예. 오늘 너희들 자르는 날이야.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부서에 계신 분, 당신들이구나. You fire. 그랬더니 얘네도 기분 상해서 확 그냥 채팅창에 나가. 그러다가 농담 던져서 자르기도 하더라고. 이 중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you fire. 이런 식이야, 진짜. 한국에서는 노동법으로 제소당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잘랐던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공무원이라는 법적인 가장 안정적인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을 막 쫙쫙 자르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야, 너 왜 보고 안 해? 너 절반 날리라고 내가 했지? 이러니 국방부 장관부터 다들 뭐라고 그랬어? 야, 너 조심해. 하면서 이거 마치 우리 옛날에 박정희 때 차지철하고 그때랑 똑같은 느낌이야. 그렇죠. 야, 이 조심해. 하면서 막. 130일 차지철이 됐네요. 130일 차지철. 하여튼 막 장관들 센터 까고 다녔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계속 홀드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약간 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론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본진인 기업가니까 그렇죠. 기업가로 돌아오겠지. 그럼 기업가로 돌아왔을 때 일론이 지금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비즈니스가 뭐냐? 나는 압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로봇 택시, 그다음에 스타링크 이 세 가지를 꼽아. 스페이스X는 워낙 잘 나가고 있고. 네. 자, 그럼 지금 줄줄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가시적으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로봇 택시에 대해서 나는 요즘 테슬라 주가 떨어졌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로봇 택시 사업이 조금 어느 정도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테슬라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미국에서는 뭐 자율주행 뭐 시험도 조금 비교적 자유로워서 뭐 마음껏 했었던 걸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억이 나는데 뭐 사고가 나더라도 뭐 그래도 계속 시험하고 했었던 건데 나라마다 다 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형님도 아시겠지만 뭐 우버 같은 거 들어올래도 못 들어오고 들어왔다가 쫓겨나갔지. 네, 그리고 그럼-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뭐 타이밍 많이 놓쳤지. 네, 그게 우리가 지금 뭐 택시 업계에서 일하시는 여러 뭐 기사님들 포함해서 택시 회사도 있고 뭐 이런 이해관계가 이제 얽혀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 여러 국가에 테슬라 자동차처럼 팔아야 그래야 파급력이 엄청나지고 그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다시 원위치 이상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가 지적한 대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지. 아니 전 세계에 있는 택시 기사들이 우리나라에 로봇 택시 들어온다고 우리 그 절대 가만히 안 있지 하고 막을 거 뻔한데. 네. 그러면 그게 전 세계에 팔릴 거냐? 그 질문한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네. 요즘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일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일본에 어떤 자유가 사라졌냐면 이동의 자유가 사라졌어. 이동의 자유가 사라졌다고요. 자, 설명을 해줄게요. 일본의 군소도시에 살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슬슬 뭐에 직면했겠어? 버스 노선이 사라지기 시작해. 그렇죠. 마을 버스가 적자라서 우리 집 앞까지 안 와. 그리고 우리 철도도 국가도 워낙 적자가 심하다 보니 간역도 없어지잖아. 예, 간역들은 없었죠. 아, 일본에선 벌써부터 없어졌지. 우리도 지금 다 많이 없어졌는데. 네, 맞아요. 우리도 KTX 아니면 거의 안 가잖아.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 우리 손주들 한번 보고 싶은데 교통편이 없어. 그러면, 그럼 자가운전해서 가시면 되죠. 자, 일본도 일정 나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면허증에 대한 발급을 다시 엄정하게 갱신해주고 있어. 엄정하게 갱신해줘. 그러니 나는 이제 면허증도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적자 노선 많아지고, 계속 그 사람 타는 수요도 없어지니, 문 닫은 거야. 그래서 동네 밖에 옴짝달싹을 못하는 노인들이 점점 느는 거야. 예. 그러면 이게 남의 나라 일일까? 우리나라에 곧 닥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내가 세종시 살 때 상주에 그 처가가 있었던 공무원이 한 분 계셔. 네. 그런데 장모님이지. 장모님이 상주에서 세종시에 우리 딸 집이잖아. 장모님 밥 먹으러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 예를 들면 상주하고 세종은 고속도로 같은 거 나 있어. 그래가지고 1시간이면 넉 잡고 와. 솔직히 넉 잡고 와. 그런데 대중교통으로 오려면 어떻게 오는지 알아? 몇 번 갈아타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그냥 대표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거의 뭐 대구나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KTX 타고 다시 오송을 와야 돼. 오송역. 그래서 오송에서 세종시까지 다시 와야 돼. 왜냐하면 상주에서 세종까지 고속버스가 없었어 그때. 그러니 방법은 기차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고속버스로 뭐 천안이나 서울이나 뭐 이런 데 왔다 가야 되는 거야. 딱 얘기 들어도 그냥 복잡해요. 일단 몇 번 갈아타야 되고. 그럼.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더욱 심해지는 구간들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를 어떻게 다시 실현해 주지? 로봇 택시다. 그렇지. 택시 운전해서 밥 먹고 살겠다. 그런데 내가 그 청송군에 아니면 해남에 아니면 뭐 익산에서 저 외곽 지역에서 택시 운전해서 아무도 안 와. 택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요즘 거기까지도 아니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도
법인 택시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대표들이 기사님들을 못 구해. 지금 이쪽도 그런데 뭐 저 지방은 말할 것도 없지. 그렇죠. 그러면 일단 아니 그걸 해줄 사람들이 없는데 마을버스 운행해줄 사람이 없고 버스 운행해줄 사람이 없고 택시 운행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거가 일단 선결돼야 그래도 노선은 그 국가에서 보조해주면서 적자는 메꿔드릴게요 할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 형님 아까 말씀하셨었던 그 택시 업계가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고령화돼 있는 업종이잖아요. 맞아. 우리 택시 tas을 때 뭐 젊으신 기사님들도 가끔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운전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 그러면 답이 나왔지. 이게 서울과 수도권에 지금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일이지. 내가 그걸 동의해. 그러면 택시의 특성은 뭐가 있어? 지역마다 택시는 따로 있잖아. 그렇죠. 너 서울에서 택시 잡아서 부산 가니? 아니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는지 감 오실 겁니다. 로보택시를 예를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 서울에서는 도입하는 시점을 더 늦추거나 안 도입하는 게 낫겠다 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군 단위에, 면 단위에 사시는 그 독거노인들, 고령자만 사시는 그 동네에서 왜 이동의 자유를 없애버리냐고. 나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아니면 인슐린 받으려고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야 되는데 이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로보택시를 도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군청에서 몇 대로 운영해 주는 거지. 테슬라에서 사서. 그래서 저희 로보택시 필요한 뭐 이장님이 방송하겠지. 이장입니다. 로보택시 노웅택시 지난주부터 왔어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요. 실제 로보택시 이용을 일본에서 로보택시는 아니야. 일본은 다른 거야. 일본에 대한 그 어떤 이 공유 택시 같은 게 있어. 네. 이게 버스도 아니고 택시도 아닌 그레이존이 있어. 뭐냐면 버스는 정류장을 정례적으로 계속 도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계속 안 타겠지. 인구 밀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렇죠. 지역 소멸로. 그러니까 적자가 된다고. 그래서 예약제 버스야. 가무지. 예약제 버스. 그러니까 어느 때 누구누구 할머니와 누구누구 할머니가 어디 간다고 한대. 그러면 그때쯤 배차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 태우고 그 다음 그 할머니 집 앞에서 이 사람을 태우면 그건 택시지만 할머니 아시죠? 어느 정류장 앞에까지 나와 있으셔야 돼요. 알았어. 그래서 그 정류장에서 그 할머니 태우고 그 다음 저 정류장에서 그 할머니 태우고. 그럼 이건 약간 택시같이 내가 불렀을 때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예약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택시면 우리 집 앞에서 태우는 건데 그건 아니고 내가 근처 가까운 정류장까지 가야 되고 어떤 게 거점을 두고서 이제 운행하는 그렇지. 그리고 혼자 타는 건 아니고 또 나름 합승 개념이니까 이게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버스와 택시의 중간 경로를 만든 독특한 이제 운송 체계를 만든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도 고심 많이 했다는 게 우리 같으면 이런 택시 이용자들에게 편하게 택시를 예약하기 위해서 앱 개발하라고 할 거 아니야. 나이 드신 분이 앱이 무슨 앱이야. 그렇죠. 눌러지지도 않는데 무슨 그럼 그래서 이 버스 내지 택시로 분류될 수 있는 이 운송 시스템은 전화로 예약하는 거야. 눈높이에 맞춘 거구나. 맞춘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그런 고령 친화적인 버전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아마 어느 순간인가 얘네 이해할걸? 야, 유럽 전역에도 지금 택시가 필요하고 로보택시가 한국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하고 야, 우리 로보택시가 난리 나겠는데? 이거 고령 친화적으로 하자. 그리고 로보택시 부르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챗봇한테 전화해서 저기요 여기 어딘데요? 말씀 주십시오 띠디디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예약하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벌써? 왜냐면 한국 고령화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가 보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신기술에 대한 도입을 고민하거나 우리가 논의할 때 그 지역에 계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 자주 보면서 댓글 엄청 자주 달고 그러지 못한 먼저 고령화를 앞서가는 이제 80대 넘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피니언으로 활동을 못해.
지금 일단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까지는 저희가 걱정을 안 합니다. 노인이 아니야. 네, 지금- 요즘 60대가 무슨 노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60대, 70대까지도 뭐 이 방송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다면 괜찮으신 거예요. 맞아. 네, 근데 이런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뉴미디어에 접근조차 못하는 그런 분들 생각보다 이제 정보 격차가 많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치매 얘기했지만 지금 60, 70대인 분들도 머지않아 치매라든가 심신이 노약해지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분들 상황에 더 편제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대상자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지는 지금 로보택시를 우리들 이렇게 그 IT 기기에 능숙한 우리들의 관점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논의하지 못하지만 사회에 분명 같이 계신 또 다른 분들의 관점에서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택시라는 것은 지역마다 분명 활동 범주가 다르니 다르죠. 네. 그러면 그걸 무작정 막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는 국가에서 일부 보조도 하고 하는 형태로 할지 아니면 그것도 보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내는 게 또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지만 최악의 경우 없다 하면 사실 있어요. 일본에서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거든. 찾아냈는데 일본도 또 더 보완하려고 해. 그것도 약간 말씀 주면 일단 택시를 이용하는 분, 이제 소득이 슬슬 줄어들고 있는 그 노인에게, 이렇게 로보택시를 이용하고 간헐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로보택시 이용하려면 요금이 더 비쌀 거 아니야. 네. 그분에게 그 비싼 택시 이용하라고 하면, 요금 어떤 진입장벽이 있는데 이용 못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근처에 그 할머니가 자주 갈 법한 병원들이 있지. 네. 병원들 중에서 일부에게 협찬을 받아. 이 도청에서 운영하는 이 로보택시가 병원 그랬을 때 병원 이름도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땐 니네 병원에 내려다 줄게. 야, 협찬이구나, 진짜로. 협찬이야. 협찬이구나. 그래서 니네 병원에 내려줄게. 그리고 그 로보택시는 아니고 일본은 택시인지 버스인지 애매모호한 거 한다고 했잖아. 정류장이 통상적인 정류장이 아니야. 우리 통상적인 정류장 어떻게 돼? 관공서 앞에. 그리고 역 앞에. 그리고 큰 무슨 공원 앞에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택시 or 버스잖아. 그러다 보니 약국 앞에, 동네 약국, 병원 앞에, 동네 병원 앞에, 그리고 동네 뭐 마트 앞에, 그리고 우리 경로당 앞에. 네, 경로 앞에. 그러니까 정류장도 바꿨어. 정류장을 바꿨는데 또 협찬 받아. 자, 우리 동네 약국 3개 있어요. 어느 약국으로 정류장 해드릴까요? 저희가 협찬 내겠습니다. 제가 200만 원 낼게요. 좋아, 그럼 저긴 정류장으로 할게. 그럼 다른 약국들은 에이씨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고파 하면은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지. 밥 먹으러 가는데도 협찬 받아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지. 모셔다 드리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런 생각 벌써 한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얘기하려는지 가 모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지난 우리 탄핵 전국을 비롯해서 제가 많이 기다렸어요. 2년, 3년 동안. 그런데 이 진짜 옐로우도 이런 옐로우가 없어요. 싸움만 부추기면서 우리는 좌파 채널, 우린 우파 채널, 야, 이쪽에 모여자, 슈퍼챗 많이 받고 돈 많이 땡기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부자 된 사람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부자인지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예. 생각과 뭐 가치관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하는 것도 필요해. 그런데 너무 많으면 뭐든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미래에 대한 논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제 누가 댓글에 뭐라고 저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퍼뜨리시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 어떻게 할 건데 이 얘기들을 이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새삼 형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소리 하지만 또 오해해. 저 자식 출마다. 아니.